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 활용 1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 효과와 트리거 기능을 이용해서 정답과 오답을 알려주는 퀴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 어떤 분이 문의를 하셨는데 이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강좌를 다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문의를 한 내용은 이런 문의였습니다. 자, 문제를 맞추는 PPT를 만들고 싶은데 답안이 1, 2, 3, 4 총 4개의 항목이 있고요. 이 4개를 아무거나 클릭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클릭해야만 정답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순서가 틀리게 되면 오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의 순서는 2번, 3번, 1번, 4번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2번을 누르면 이제 그 다음에 3번을 누르고 그 다음에 1번을 누르고 이 4번을 차례대로 눌러야만 정답이라는 메시지가 떠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예를 들어 처음에 2번이 아니라 3번을 누르게 되면 그 다음이 진행되지 않고 오류라고 뜨는 이런 형태로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좀 재미있기도 하고 좀 도전적인 어떤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 기능을 결론적으로는 애니메이션 효과와 트리거 기능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문제 자체를 만들면 너무 좀 복잡할 수 있어서 이것을 2번에 걸쳐서 제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순서대로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답안을 눌렀을 때 그것이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표시하는 기능만 우선 이번 시간에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파워포인트 화면이 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림을 3개를 띄워놓고 다음 중 포유류가 아닌 것을 선택하시오 라고 하는 퀴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다가 그림을 추가하려면 그림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 중에 픽사베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이미지들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픽사베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 엔진에다가 한글로 픽사베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와 같은 사이트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추가할 이미지로 첫 번째 다람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람쥐를 검색하면 여기에서 적절한 이미지를 찾아주면 되겠죠. 이 2번째 다람쥐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무료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상단에 이 작가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화질이 나타나게 되고요. 저화질보다는 고화질의 이미지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920에 1440 크기짜리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가 다운로드가 되었죠. 자, 이번에는 토끼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여러가지 토끼의 형태들이 있는데요. 자, 저는 이 2번째 토끼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무료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화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째는 파충류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가지 파충류들이 나와 있죠. 자, 이 중에서 카멜레온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무료 다운로드 그리고 고화질의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할 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파워포인트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인데요. 상단에다가 질문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탭에 있는 그리기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여기에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고 임의의 위치를 클릭해서 여기에서 다음 중 포유류가 아닌 것은? 이라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질문이 입력이 되었으면
글자 크기를 적당하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 아래쪽에다가 3개의 이미지가 들어갈 도형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사각형 중에서 둥근 모서리를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첫 번째 도형이 만들어졌으면 컨트롤 D키를 눌러서 도형을 복제를 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컨트롤 D키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3개의 도형이 모두 복제가 되었죠. 자, 그리고 이것을 적당하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치할 때도 이와 같이 처음 것하고 끝에 간격을 잡아 주시고 이것을 모두 선택해서 홈탭에 있는 그리기 그룹에서 정렬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맞춤에서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해주시면 이와 같이 동일하게 맞춰집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가운데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도형을 다시 한번 복제를 합니다. 자, 컨트롤 D키를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2개의 도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도형들은 이게 정답인지 오답인지 나타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정답 오답 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 이미지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미지를 추가해야 되는데, 자, 이럴 때는 이미지로 채우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상단에 있는 도형 서식을 선택합니다. 도형 채우기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그림이라고 있는 것이 있죠. 자, 그림 채우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파일에서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먼저 다람쥐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삽입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다람쥐가 들어갔고, 자, 이번엔 가운데에다가는 카멜레온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림을 선택합니다. 자, 그림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파일에서를 선택해 주시고 이번에는 카멜레온을 선택하고 삽입 단추를 클릭합니다. 세 번째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도 그림으로 선택을 합니다. 파일에서를 클릭해 주시고 이번에는 토끼를 넣어 줘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삽입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다람쥐와 카멜레온, 토끼 이 세 마리의 어떤 동물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미지들 같은 경우는 이게 가로가 좀 넓은 형태의 이미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다가 채우기 위해서 마치 양쪽이 눌린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되게 좀 보기가 별로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은데, 이렇게 채운 이미지를 비율이 깨지지 않도록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은요, 해당 도형을 선택해 주시면 여기에 이미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상단에 그림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림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이 오른쪽에 크기 항목이 있고요. 여기 자르기가 있습니다. 자, 자르기를 선택해 주시면 여기 메뉴 중에서 채우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우기를 선택하면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미지의 위치를 조정해 주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고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카멜레온도 마찬가지죠. 카멜레온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림 서식 탭에 있는 자르기 항목 그리고 채우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비율이 깨지지 않은 상태로 외부 화면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눌리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람쥐도 한번 클릭을 해 보시고요. 그림 서식에 있는 크기 항목에서 자르기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도 채우기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비율이 깨지지 않는 상태가 되고요. 이것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비율이 유지된 상태로 이렇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이 다 추가가 되었으므로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해 주셔야 되는데, 우선 이 테두리는 가급적이면 없애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도형들을 모두 다 선택을 해 주시고요. 도형 서식 탭에 있는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도형 윤곽선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윤곽선 없음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윤곽선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게 정답인지 오답인지 보여주는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만약에 오답인 경우에는 이 테두리가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정답인 경우에는 테두리가 녹색으로 깜빡이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뭐 그 부분은 되게 간단해요. 첫 번째 거, 즉 다람쥐가 위치될 것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뒤에 있는 배경을 클릭하고 이 도형 서식 탭에 있는 도형 채우기에서, 이건 오답이죠.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있는 거를 선택해 주시고, 이건 녹색으로 나와야 되겠죠. 도형 채우기를 선택해서 녹색으로 이와 같이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토끼 뒤에 있는 것들을 선택해 주시고요. 도형 채우기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빨간색, 녹색, 그리고 또 빨간색, 이 세 개를 모두 다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 이게 강조 효과로 깜빡이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애니메이션 그룹에서 자세히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에 보시면 강조가 있죠. 강조에서 펄스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자리에서 이렇게 깜빡이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 효과는 다 적용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다람쥐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리거 기능을 적용하면 됩니다. 트리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해당 애니메이션을 실행되기 위해서 어떤 개체를 선택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게 바로 트리거 기능입니다. 즉, 이 빨간색, 즉 다람쥐 뒤에 있는 빨간색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다람쥐 도형을 클릭했을 때 이 빨간색이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세트로 만들어 주는 건데요. 자, 트리거 기능은 애니메이션 탭에 있는 이 고급 애니메이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창에 있는 첫 번째 애니메이션, 즉 다람쥐 뒤에 있는 이 애니메이션 효과를 선택해 주시면 이 트리거가 활성화가 되죠.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클릭할 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텍스트 박스 16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퀴즈 이름인 거고, 둥근 모서리 17번은 이 다람쥐 뒤에 있는 거, 18번은 카멜레온 뒤에, 19번에 있는 건 이 토끼 뒤에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 21, 22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다람쥐, 카멜레온, 토끼 순서일 텐데요. 자, 이렇게 하면 좀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각각의 도형들의 모양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도형의 크기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요. 이 다람쥐를 선택해 주시고 도형 서식 탭에 들어가 보시면 도형 삽입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도형 편집 항목이 있고 도형 모양 변경이 있습니다. 제가 다람쥐는 이와 같이 이 순서도 연결자라고 하는 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카멜레온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토끼를 선택하고 토끼의 도형 모양을 변경을 해 줍니다. 자, 여기서는 이 직사각형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도형의 모양이 다르죠. 자, 이 상태로 트리거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고요. 애니메이션 탭에 있는 고급 애니메이션 그룹에서 트리거를 선택합니다. 클릭할 때를 선택해 주시고 어떤 도형을 클릭했을 때 이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될 것인가를 선택해 주는 것입니다. 다람쥐가 있는 도형은 순서도 연결자였죠. 자,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 줍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애니메이션 효과, 지금 여기 색깔이 바뀌었죠?
이 녹색이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타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클릭할까를 선택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도 트리거를 선택해 주시고 클릭할 때를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둥근 모서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둥근 모서리를 클릭해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직사각형을 클릭했을 때 세 번째 빨간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애니메이션 효과를 선택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트리거를 선택합니다. 클릭할 때를 해놓고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각각의 도형에 따라서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슬라이드 쇼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쇼를 클릭하고 현재 슬라이드부터를 선택합니다. 자, 다음 중 포유류가 아닌 것은 다람쥐를 클릭하게 되면 다람쥐 뒤에 있는 게 깜빡이죠. 자, 그리고 토끼를 클릭하게 되면 토끼 뒤에, 그리고 카멜레온을 클릭하게 되면 카멜레온 뒤에가 이와 같이 깜빡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 세팅은 완료가 되었지만 하나 더 추가해야 되죠. 이것을 눌렀을 때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입니다와 오답입니다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텍스트 그룹에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합니다. 자, 이메일 위치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이 첫 번째 항목에 대한 것 바로 오답입니다라고 입력합니다. 자, 이와 같이 텍스트를 입력을 하였으면 자, 요것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탭에 있는 글꼴 그룹에서 진하게를 선택해 주시고요. 글자 크기를 적당한 크기로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오답이니까 요것의 색깔을 붉은색 계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도형 서식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워드 아트 스타일이 있습니다. 워드 아트 스타일에서 글자 색상은 빠른 색으로 해주시고 이 글자에 텍스트 효과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네온을 넣고 이와 같은 주황색을 넣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오답입니다라고 하는 첫 번째 텍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텍스트에 대한 이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정답입니다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지금 만든 것을 그대로 선택해 주시고요. 컨트롤 D키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텍스트 상자가 복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정답입니다로 바꿔줍니다. 정답의 색깔은 바꿔줘야 되겠죠. 자, 도형 서식에서 글자 색상은 이와 같이 녹색 계열로 바꿔주고 여기서도 네온은 녹색 계열로 이와 같이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오답입니다와 정답입니다가 각각 어떤 텍스트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셔야 될 게 이 세 번째 것도 오답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떠야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컨트롤 D키로 오답입니다를 하나 더 복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오답은 2개고 정답은 하나,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텍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먼저 다람쥐를 클릭했을 때 이 오답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애니메이션 효과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애니메이션 탭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애니메이션 그룹에서 나타내기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타내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깜빡이고선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추가를 선택해 주시면은 여기서 강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 부분에서 펄스를 한번 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라지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추가를 선택해 주시고 이번에는 사라지기를 이와 같이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게 1, 2, 3번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1번 다음에 2번, 3번 이 순서대로 하도록 2번하고 3번은 이와 같이 선택을 해 주시고요. 시작 옵션을 클릭할 때가 아니라 이전 효과 다음으로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거는 이것이 깜빡임과 동시에 진행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시작 옵션을 클릭할 때가 아니라 이전 효과와 함께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애니메이션 효과가 이와 같이 세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모두 다 선택을 해줍니다. 첫 번째 거를 선택해 주시고 Shift 키를 누르고 세 번째 거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세 개의 애니메이션 효과가 선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다람쥐 다음에 실행이 되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시작 옵션 중에서 순서도 연결자 20번 안에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한 상태로 이와 같이 드래그를 해주시면 밑에 깜빡이는 커서가 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다가 이동을 해주시면 바로 이 첫 번째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타났을 때 이 오답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쇼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람쥐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오답입니다 라는 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카멜레온을 클릭했을 때 정답입니다가 나타나야 되죠. 자, 정답입니다를 선택해 주시고요.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내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애니메이션 추가를 선택해 주시고 강조해서 펄스를 선택합니다. 한번 깜빡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정답입니다도 이제 사라지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추가를 선택해 주시고 이번에는 끝내기를 선택합니다. 사라지기를 이와 같이. 자, 그러면 이것도 1번, 2번, 3번이 되었죠. 첫 번째 거를 선택해 주시고요. 클릭할 때가 아니라 이전 효과와 함께, 그리고 두 번째 거를 이와 같이 모두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이전 효과 다음에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도 첫 번째 거 선택하고 Shift를 클릭하고 마지막까지 선택을 한 상태에서요. 클릭 앤 드래그로 둥근 모서리 뒤쪽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줍니다. 자, 세 번째 오답입니다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이것도 애니메이션 효과에서 나타내기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애니메이션 추가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것도 펄스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사라지도록 해야 되겠죠? 애니메이션 추가해서 끝내기를 선택하고 사라지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세 개가 다 선택이 되었죠? 첫 번째 거를 선택해 주시고 이전 효과와 함께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거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고 마지막 것까지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두 개의 애니메이션 효과가 모두 적용이 되었습니다. 시작 옵션을 이것은 이전 효과 다음에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모두 다 적용이 되었고요. 자, 첫 번째 거를 선택해 주시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것까지 이와 같이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직사각형 애니메이션 효과 뒤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각각의 이 연결자, 둥근 모서리, 그리고 직사각형의 애니메이션 효과가 각각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다 모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입니다, 오답입니다, 텍스트를 모두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홈탭에 있는 그리기 그룹에서 정렬을 선택해 줍니다. 맞춤을 선택하고 가운데 맞춤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렬해서 맞춤, 중간 맞춤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하나의 위치로 모이게 되었고 이 메시지가 나타날 곳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트리거를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래서 이 각각의 도형들을 원래 둥근 모서리로 바꾸겠습니다. 다람쥐를 선택해 주시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토끼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두 개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도형 서식 탭에 있는 도형 삽입 그룹에서 이와 같이 도형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도형 모양 변경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는 사각형 중에 둥근 모서리를 이와 같이 선택해 주시면 카멜레온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었죠. 자, 이제 이것을 모두 다 이와 같이 선택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 상단 기준으로 이동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홈탭에 있는 그리기 그룹에서 정렬을 선택합니다. 맞춤을 선택하고 위쪽 맞춤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뒷부분에 배치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들을 모두 다 선택을 해주시고 위치를 적당하게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슬라이드 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쇼를 진행하면 이와 같이 다음 중 포유류가 아닌 것은 하고 선택하게 되어 있죠. 자, 먼저 다람쥐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뒤에 깜빡이면서 오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뜨고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토끼도 한번 선택해 볼까요? 네, 토끼도 오답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뜨죠. 자, 이번엔 카멜레온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카멜레온을 선택하면 이와 같이 정답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니메이션 효과와 트리거 기능을 이용해서 정답인지 오답인지 알려주는 이러한 버튼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있었죠? 바로 이미지를 삽입했을 때 이 그림 서식에서 자르기 항목에 채우기를 선택해 주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넣을 수 있다는 것, 요거는 기억을 해 두시고요. 또 하나 트리거 기능을 적용하기에 앞서서 이 각각의 어떤 똑같은 이름의 도형이라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도형의 크기는 변경하지 않고 도형의 모양만 바꾸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형 서식 탭에 있는 도형 삽입, 그리고 이 도형 모양 변경에서 여러분들이 모양을 변경했다라는 것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트리거를 적용할 때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먼저 적용하고 그것을 각각의 어떤 트리거 옵션으로 적용해 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 놓으시면은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응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을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간단한 단추만 만들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순서대로 눌러서 모든 것을 다 눌렀을 때 정답이라고 메시지가 뜨는 이러한 어떤 절차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